온도 좀만 높이려고. 아니 무슨 소리야? 껐었잖아 근데 미리. 온도 그러면 안 껐잖아. 아니 120. 나온나. 상품으로 이윤제를 드립니다. 가세요. 보시죠. 자 3단원 가봅시다. 3단원 일단 개념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3단원이요? 3단원. 3단원은 정말 쉬운 단원이에요. 2단원이 어렵고 3단원은 좀 쉬운 편이죠. 미분, 계수와 조함수. 일단 일반적인 개념 얘기를 먼저 해보죠. 너네는 첫 번째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저요. 좋아요. 뭐부터 얘기해봐. 모르겠습니다. 저요 자극한 과목. 틀렸고 일단 연속이어야 돼. 틀렸고 저요 이렇게 삐까뻔쩍 막 하는 거. 이러네. 미분 가능의 정의. 부드러워야 돼요. 아이고 진짜. 뭐였냐? 저요. 텐더리어야. 텐덜 부드러워진다고? 예. 지환이가 말하는 거 그냥 영어로 번역한 거 아니야? 뭐야? 곡선? 아이 진짜. 신우야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뭘까? 저요. 부족하면 안 돼요. 부족하면 안 돼.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예? f의 저요. 존재할 때 fx는 X는 x는 a로 미분 가능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야? 잃어버리면 그게 뭐죠? 좀 반칙을 하긴 했는데 미분 가능의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런 말이 있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가 아니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만들 수 있죠. DABA 구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평균 변화율이야? x-a가 들어가야지 평균 변화율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취합니다. 어떤 리미트를 취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리미트를 취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였더라? 기울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 이게 존재하는 순간 그 값이 뭐 어떤 L이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어떤 값으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L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F' A라고 약속을 합니다. 미분 가능의 정의는 뭐냐면 L 값이 존재한다예요. 이 극한 값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 값의 의미가 어떠냐? 이제 좀 기하적으로 좀 관찰을 해보자고.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X라고 하면 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연결한 요 3분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이제 X 값을 A로 보내겠다는 거는 X가 지금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오겠다는 거지.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됐을 때 그 점과 이 원래 점을 연결하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점점 어딘가에 다가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다가가냐면 우리가 이 지점에 접선을 그을 수 있죠. 이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했을 때 지금 보세요. 요랬던 녀석이 요렇게 됐다가 점점점 어디로 다가가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접선에 다가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우극한만 그러냐?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연결한 거 점점 점을 가까이 올 때마다 점점 이 빨간 선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면서 이 식의 값도 어떤 거에 가까워지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에 점점점 수렴하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의 미분 계수 F'A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값이 존재할 때에만 뭐라고 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분 가능의 정의야. 그래서 미분 가능 얘기를 했을 때 연속이에요. 맞는 말이지. 뾰족하지 않아요. 맞는 말이지. 부드러워야 돼요. 틀렸어요. 아니, 부드러워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부드러워도 미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 있었잖아. 자, 요 지점에서 요렇게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프가. 자, 이런 녀석은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 미분 가능하지 않죠? 연속이 자,
내가 이 점을 x는 a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니까도 맞는데 이 점에서 뭐 접선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게 접선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녀석의 좌극한을 연결하면 어떻게 돼? 그게 점점 이렇게 다가오긴 하죠. 근데 이게 좌극한으로는 존재하겠는데 우극한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좌극한은 여기에 다가가는데 우극한은 점점 이렇게 서버리잖아, 그렇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불연속인 경우에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연속인 상황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이런 경우였어. 그러면 불연속이긴 한데 어떤 경우도 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서 불연속인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점에 만약에 점이 채워져 있다면 요런 기울기를 갖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점이 채워져 있다면 요런 접선을 갖는 녀석이 점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야. 요런 상황. 요때는 그럼 미분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봐.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생긴 거여서 요 점에서의 접선이 요렇게 그려진 녀석인데 요 점을 비워놓고 다른 데 가서 찍어놓은 요런 상황이야. 근데 야, 이 상황에서도 미분 가능의 정의는 뭐야? FA랑 FX 가지고 평균 변화를 만들어야지. 그럼 FA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점이 여기잖아요. 그럼 요 점이랑 X 값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저 빨간 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니? 안 그런 상황이죠. 요렇게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빨간 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근데 기울기가 그러니까 같은 접선으로 이렇게 점점 모이긴 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값이 어디에 다가가니? A에 다가가니? 이 값이 어디에 다가가? 이 값이 무한 어디에 다가간 게 아니고 플러스 무한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죠. 그러면 플러스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극한이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멍 뚫린 이런 상황도 미분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속이야. 자 윤재 왜 그러고 있어? 연속인데 요 점에서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쪽만 놓고 접선을 한번 상상을 하자면 요런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상황이고 요쪽만 놓고 상상을 한다면 요런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 점에서 좌극한을 연결하게 됐을 때는 요런 식으로 가면서 점점점 요 빨간색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요런 식으로 가면서 빨간색으로 가긴 하는데 다른 녀석으로 가까워지지. 그럼 이 경우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 다른 곳으로 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야, 안 가능한 거야? 왜 안 가능한 거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좌극한과 우극한 모두 존재해서 그 값이 같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미분이 이게 다 안 부드러워. 세 개가 다 안 부드럽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미분이 안 되는 경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 이거는 수트 기본에서는 다루지 않은 건데, 너네 x 세제곱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저요. 어. 이렇게 쭉 방. 자, x 세제곱은 0에서 미분 개수가 얼마지? 0이요. 0이죠.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면 이건 탄젠트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0이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모양이지. 자, 그럼 이제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도 너네가 알고 있잖아. 근데 자, x세제곱은 역함수가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너네 뭐라고 생각해? 존재합니다. 얘가 1대1 대응인지를 봐야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거고 예. 역함수는 어디 대칭이냐면 yx 대칭이잖아. 그래서 얘를 yx에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요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면 이 지점 어쨌든 부드러운 건 맞잖아. 부드러운 건 맞는데 여기서 접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접선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우극한 좌극한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저 빨간 선에 가까워지고 이런 식으로 점점 빨간 선에 가까워지는데 이 값도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해요. 뭐처럼 요거 그랬던 것처럼 요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둘 다 플러스 무한이죠. 둘 다 플러스 무한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부드러우면 미분 가능하다. 당연히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참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수트 기본을 풀 때는 부드러운 곡선은 미분이 웬만하면 가능할 거예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죠? 근데 그거를 그럼 이제 부드럽다라는 거를 이제 바꿔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수학적으로는 꺾이는 접선이 존재하면 이라고 바꿀 수 있어. 지금 여기서 요 점에서 접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사실 x는 a라는 점에서 접선이라고 하면 이 점인 거잖아. 이 점. 그치? 이 점에서 접선 존재 안 하는 거고요. 존재 안 하는 거고요.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데 접선이 존재한다면 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접선이 존재한다면 어디서? x는 a에서 접선이 존재한다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라는 이제 선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미분 가능의 정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이 평균 변화를 좌우한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접선이 존재한다고 했고 접선이 존재한다라는 건 접선에 기울기가 있을 것이고 기울기가 있을 것이므로 미분 가능하겠네라고 해서 이거를 동그라미라고 판단했다면 아하. 그 직선이라는 게 기울기가 표현이 안 되는 기울기일 수도 있죠. 안 돼. x는 a 같은 놈들. 그래가지고 너네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 원의 방정식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요 바깥에 이렇게 한 점을 준 다음에 거리?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었냐면은 요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 3,2라고 했을 때 3,2를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식을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요 녀석이랑 원의 중심 가지고 뭐를 구해?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는 거죠. 그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를 해주면은 기울기가 두 개가 나오지. 근데 너네가 수산 기본을 할 때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분명히 식으로 풀으면 기울기가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답은 두 개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점을 요런 데를 주는 거야. 요런 데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접선 하나와 요런 접선 하나가 그려지잖아요. 근데 요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는 반면 요 접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너네가 이걸 해가지고 D는 할 방정식을 풀면 1차 방정식이 나와. D가 하나밖에 안 나와. 중근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밖에 안 나와. 이 기울기 값이. 근데 중근 나오면 어떤 경우냐면 이 점이 바깥에 있는 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원위의 점인 경우 중근이 나와요. 그런 경우에 중근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D는 할로 풀어. 너네 수상 기본 수상 심화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 풀어본 경험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뭐야 왜 답이 두 개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어? 그림 그려보라 했지. 이런 사람들 기억이 날 거야 분명히. 그래서 요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접선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냐라는 게 틀릴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곡선인데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있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발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연속인 경우, 뾰족한 경우 외에 부드럽지만 안 되는 경우, 기울기가 없어서 x축의 수직이어서 안 되는 경우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얘들아 이거를 내가 그냥 얘도 그냥 미분 가능하다고 할래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먼저 약속한 정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투에서는 항상 정의가 중요해.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정의를 바탕으로 공식과 성질들을 유도를 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이제 어떤 함수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주어진 범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내가 하나씩 다 계산을 해봤는데 다 뭐가 존재하는 경우, 요 값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차피 수투에 나오는 다항 함수는 실수 전체에 있는 어떤 x값을 가져오더라도 a라고 합시다.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항 함수가 엄청 좋은 함수인 거지. 그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있겠고요. 미분이 안 가능한 경우도 있죠. 근데 너네가 이제 떠오르는 상황들은 대부분 한두 개의 점, 유한개의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를 이제 상상을 할 건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는 수투에서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 볼 거냐면 이 일종의 위계가 있어. 이 뭐야? 미분 계수가 뭐냐면 순간 변화율입니다. 너네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이제 잘 아니까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건 순간 변화율이고요. A에서의 미분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f'A라고 쓰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도함수는 뭔가요? 도함수. 도함수요? 도함수. 좋아요. 도함수는 뭐냐면 fx의 미분을 이제 도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x에서의 미분값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미분계수를 한 땀 한 땀 다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냥 이 도함수 공식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이 미분계수의 공식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야 x제곱이 fx야. 너네 다 아는 사실 f'x는 뭐죠? X 2x죠. 자 그럼 봐봐. f'2는 얼마지? 4. 4잖아. 근데 그 f'2가 4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방법 2로 푼 거예요. 뭘 이용한 거야? 도함수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 f'A가 요거잖아. 그럼 f'E는 이거죠. fx 빼기 fe,를 x 빼기 2로 나눠서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 2로 보내.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fx가 x제곱이고 fe가 4고 요거 x-2 하면 약분이 돼서 분자에 x 플러스 2가 남고 거기에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2로 보내는 거니까 그 극한값이 4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하려니까 귀찮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도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도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법. 그래서 미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항함수는 앞으로 이렇게 미분이 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미분법을 할 때 첫 번째 1단계 이겁니다.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다항함수의 미분법. fx가 x의 n제곱이면 f'x는 n 곱하기 x의 n-1제곱이고 이때 n은 뭐예요? n은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하죠. 물론 이게 선택 미적 과목으로 넘어가면 미적 2로 넘어가면 n이 자연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유리수여도 되고 실수여도 되긴 하는데 수투에서는 어차피 자연수인 경우만 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사실 뭐 자연수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앞에 개수가 n이 붙는다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데 이거 증명은 어떻게 될까? 증명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명은 x에서 미분계수로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미분계수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f a 플러스 h 빼기 f 뭐야 지금? 그리고 뭘로 나눠야 돼요? 또 뭘로 나눠야 돼? 여기가 a 플러스 h랑 a야. 그럼 여기 뭘로 나눠야 돼? 요거 빼기 요거로 나눠야지. a 플러스 h 빼기 a가 밑에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정리하면 h인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됐어? 평균 변화율이 됐지? 그리고 이제 리미트는 어떻게 건다고? 분모가 0이 되게 리미트를 건다고. 이렇게 해도 F'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x에서 미분계수니까 a에 x를 넣어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 x 빼기 x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뭘 써야 되냐면 얘를 써야 돼요. 도함수의 정의를 쟤를 써야 되는데 저거를 쓸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저기다 이렇게 x 플러스 h 빼기 fx. 그럼 분모에 요거 빼기 요거니까 h가 와야 되죠. 이게 뭐야? x부터 x 더하기 h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지. 근데 그때 h가 0으로 가면 x에서 미분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h를 분모를 0으로 가는 리미트를 거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h의 n제곱이잖아. 빼기 뭐예요? x의 n제곱이잖아. 근데 너네 이거 전개할 줄 알아? 모르죠. x 더하기 h의 1제곱은 그냥 x 더하기 1h죠. x 더하기 h의 제곱은요? x제곱 더하기 2hx죠. 그리고 h제곱이죠. x 더하기 h의 세제곱은요? x 세제곱 더하기 3hx제곱 더하기 이렇게 가겠죠? 그럼 4제곱은 어떻게 될까? 규칙 x 4제곱 4h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몇 제곱을 한다면 n제곱을 한다면 x n제곱 더하기 4h x의 n-1 이렇게 되겠죠. 잠깐 h가 N이 왜 4야? n이지 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여기를 잘 보시면 뭘 뺐어요? x n제곱을 뺐으니까 너가 날라가 있겠지. 그럼 여기에 분자는 뭐가 남아 있을 거냐면 n h x의 n-1 이렇게 남아 있겠죠. 근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지금? h가 있죠. 그럼 요 h가 요거 하나를 지울 건데 지금 여긴 h가 하나지만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 세 개지. 여기도 하나지만 두 개, 세 개. 여기 계속 되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요 h 하나를 약분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건 h가 최소 몇 개 있어? 최소 두 개 있으니까 여전히 h가 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h를 어디로 보낼 거야? 0으로 보낼 거지. 그럼 결국 이 뒷부분은 날아가고 앞부분이 남는 건데 이 h가 약분되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nx n-1제곱.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요. 여기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한 가지 더 도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 도함수의 성질. 성질은 덧셈과 뺄셈만 된다입니다. 곱셈은 안 돼요. 이게 뭔 뜻이냐? f 더하기 g를 미분하는 것은 각각을 미분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 빼기도 마찬가지다. f의 실수배 된 상태로 미분하는 것은 f를 미분한 거에 실수배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도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요것과 다항함수의 미분법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뭐도 미분할 수 있는 거야? fx가 x제곱 더하기 5x제곱 더하기 6x일 때 f'x는 뭐가 된다? 3x 너 미분한 거 더하기 너 미분한 거 더하기 너 미분한 거로서도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6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까지 얘기했냐면 이나영한테 맞으니까 잘 바뀌네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중 다항함수의 미분법을 얘기를 했죠. 네. 다항함수의 미분법. 사실 이게 교과서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fx가 x의 n제곱일 때 f'x는 상황마다 써 있습니다. n이 0일 때는 뭐가 돼요? 1이니까 미분하면 0이 된다고요. n이 1일 때는 1이 된다. n이 0도 아니고 1도 아닐 때는 nx n-1이 된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 어쨌든 우리 이건 뭐 기본에서 다 했던 거니까 굳이 뭐 개념을 써라 했을 때 상세하게 이렇게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랑 같이 뭐가 합쳐지면서 도함수의 성질이 합쳐지는데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나 실수배 해주는 거, k배 해주는 거. 그런 상황에 대한 성질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항함수를 미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아. f'x는 fx 더하기 h 빼기 fx를 h로 나눠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한 번만 해보자. 어떻게 돼? x 더하기 h분의 1이죠. 빼기 x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 h인데 이게 통분해봐. 어떻게 돼? x 더하기 h분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h고 그거를 h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요거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h분의 마이너스 1인데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낼 거지. 그게 뭐가 돼? x랑 잠깐만. 뭘 안 된다고? x 플러스 h 곱하기 x 여기 x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h가 0으로 가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안 배운 다항함수가 아닌 거에 대한 도함수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센수학에서 수투에서 그냥 이런 거 다 문제로 들어가 있었어. 이런 게. 뭘 해보라는 거야? 정의를 이용한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저거를 뭐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고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중현이 형!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법 말고 그럼 오케이 덧셈 뺄셈 알겠어. 근데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도 있잖아. 맞습니다. 이거의 도함수도 구하고 싶어. 네. 결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저 무슨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가능하죠. 우리 책 만약에 F, G, H 이렇게 세 개를 미분하게 되면 아,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가운데 거 미분 나머지 거 그대로, 나머지 거 그대로 맨 마지막 거 미분. 우리나처럼 이게 이제 n개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고배 미분법도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도함수의 성질에 곱하기라는 성질이 있다는 이런 느낌인 거야. 맞습니다. f 곱하기 g의 도함수는 미분한 것끼리 포함된다. 근데 이건 성립하지 않죠. 그치?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성립 안 하냐?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차 함수야. 너가 4차 함수야. 네. 미분하면 2차 함수고 3차 3차 함수죠. 안 맞아요. 곱하면 5차인데 6차. 여기는 7차를 미분한 거니까 6차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차수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성립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새로운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미분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고배 미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배 미분.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면 똑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함수 hx라고 생각을 하고 hx 더하기 h 요 h랑 요 h는 다른 거예요. 그래 거기서 hx를 뺀 거에서 h로 나눠서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hx 더하기 h라는 게 뭐냐? fx 더하기 h 곱하기 gx 더하기 h죠. 거기서 뭘 뺐냐? fx gx를 뺐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사이에 적절히 함수를 줬다 뺐다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요거에 맞추고 하나는 요거에 맞추고 이거를 뺐다가 다시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앞에 두 개를 봤을 때 얘네 공통인수 뭐로 묶여요? gx 더하기 h로 묶이죠. 맞니? 그러면 gx 더하기 h로 묶고 남은 모양이 뭐냐면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 이게 뭐야? 평균 변화이지. 근데 그거에 분모가 0이 가는 리미트가 있으니까 걔가 f'x가 될 거고 얘는 x 더하기 h인데 h가 0으로 가니까 gx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두 개는 공통인수 뭐로 묶여? fx로 묶이고 묶고 난 나머지가 gx 더하기 h에서 gx를 뺀 건데 그걸 h로 나누겠지. 평균 변화율을 극하니까 얘가 g'x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fx 더하기 h에서 fx를 뺀 거를 h로 나눠서 리미트를 취한 그 값이 존재해야 되지. 바꿔 말하면 미분 가능해야 되겠죠. f가 미분 가능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g도 gx 더하기 h에서 gx를 뺀 다음에 h로 나눠서 분모를 0으로 보내는 리미트를 취했을 때 이 값이 존재해야 되죠. 바꿔 말하면 뭐야? g도 미분이 가능해야 돼. 바꿔 말하면 f와 g 모두 뭐가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할 때에만 이 고배 미분법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쉬워요. 안돼요. 아 진짜. 나 오늘 뺄게요. 안돼. 아 할게요. 껐어. 자 근데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둘 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요렇게 써 있는데 요 함수가 x는 a에서 다시 미분이 가능할 조건. 맛있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당연히 gx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미분 가능 길이 곱했으니까 미분 가능이거든요. 근데 gx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 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if yes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함수를 f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존재한다면 f'A의 값이 무조건 뭐가 되냐면 GA가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치마 키에는 없는 내용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도 아마 이 1교시에는 개념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 쌤 아니? 너무 힘들어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힘들다고? 너무 재밌잖아.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주고 싶냐면,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을 확인하고 싶냐면, 얘가 미분 가능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다시 얘기해 볼게.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라고? 뭐지? 그 평균 변화. 아니 그거를 줄여서. 평균 변화율에 극한값이 존재할 때. 맞아,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미분 가능의 정의는 저 함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돼. 어디서? a에서. 그죠? 자, 그러면 f'a의 정의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f 뭐라고 쓸까요? x 빼기 fa를 x마 a로 나눠서 리미트 x를 a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여기를 a 플러스 h라고 써가지고 h로 나누는 뭐 고상함 둘 중 하나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면 이게 더 편해요.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h를 이제 했을 때 fx가 x n제곱이면 좀 전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요게 가능한 상황이면 요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fa가 뭐죠? 저 함수에서 fa가 뭐죠? fa는 0입니다. 그죠? fa가 0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요. x마 a분의 fx로 바뀌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fx가 뭡니까? x-a 곱하기 gx죠. 맞아요? 근데 분모에 뭐가 있어요? x-a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x가 a로 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지워주면 되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gx의 a에서의 좌극함과 우극함이 같으면 미분 가능이 되겠죠.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GA라고 쓴 건 사실은 뭐야? 얘가 GA가 될 조건은 뭐예요? 얘가 GA가 될 조건은 뭐예요? 저요. 응. 그 저기 A에서 응. 그 자극한과 극한이 같은 거지. 같고 그 함수값. 함수값까지 같을 때 저렇게 쓰는 거지. 바꿔 말하면 GX가 어떻다면 A에서 연속이라면. 그러니까 봐봐. 얘가 미분 가능한 상황 1번은 G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그러면 미분 당연히 가능한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너무 당연한 건데 두 번째 G가 A에서 미분이 안 가능했을 때 A에서 연속만 돼도 오케이인 거야. 연속만 돼도 어차피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은 GA로 존재하겠죠. 근데 심지어는 연속이 아니어도 돼. 어때도 돼. G가 A에서 극한값만 가져도 충분히 거야. 그러니까 함수값은 다른 데로 가 있어도 돼. 만약에 근데 함수값이 다르면 이렇게 쓰지 못하겠죠. 극한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수능 문제 대부분이 이제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써도 40%는 맞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x가 a로 갈 때 gx로 쓰는 게 맞는 말이긴 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냐면 너희 봐봐. x 마3 곱하기 절대값 x 마3은 절대값 x 마3 요걸 이제 fx라고 했어. 요 함수는 x는 3에서 미분이 가능할까요? 되겠냐? 잘 봐봐. 지금 요 상황이 x마 a 자리에 x마 3이 들어가 있고 gx 자리에 절대값 x마 3이 들어가 있지. 근데 이 절대값 x마 3이라고 하는 함수는 3에서 뭐야? 연속이잖아. 몇 단계야? 지금 요 2번 단계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값은 얼마고? f'3은 얼마고? 0인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요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손으로 가리고 a를 대입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a에서 미분 개수를 물어보면 손으로 가리고 a를 대입한다. a로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미분 가능하고 프라임 값이 0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곱미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곱미분이 아니라 곱함수의 연속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봐봐.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그럼 fx 곱하기 x 마3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3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하자 A. A랑 C. 얘가 지금 A에서 뭐야 연속이 아니잖아. 그럼 A에서 연속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된다 했어? x-a를 한 번 곱하면 된다고 했죠. A. 맞아요. 한 번 곱하면 어떻게 돼? 좌악한 우악한 함수값이 다 어디로 모여? 0으로 모이죠. 그러면 얘들아 요 함수는 A에서 연속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미분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이해됐어? 왜 망치 법칙에서 한 번 연속인의 그러니까 불연속인 놈을 연속이 될 때까지 곱하고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한 번을 더 곱해야 하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됐어? 이해가? 그런데 선생님이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fx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fx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 애는 원래는 얘를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 x-a를 한번 곱해야 되잖아요. 예. 한번 곱해야 되죠. 근데 원래는 불연속인 애에다가 그 지점에 0이 되는 식을 한번 딱 곱하면 뭐까지밖에 안 돼? 원래는 뭐까지밖에 안 돼? 연속까지밖에 안 돼. 미분 안 돼야 돼. 왜? 선생님 뭐라 했어? 여기다 x-에 깡 때리면은 붙긴 붙는데 이상하게 붙는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한 번만 곱해도 충분해. 왜냐면 한 번 곱하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야? 얘는 지금 이미 3단계야. 요 함수는 연속은 아니지만 A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곱해도 미분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망치로 구슬을 통 쳐가지고 저 구멍에 탁 하고 꽂아넣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대충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있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점이 채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안 되는 상황, 미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그 상황에도 x-a를 한 번만 곱해도 요 3단계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해지는 거야. 오케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상태에서 한 점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만 곱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망치 법칙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망치 법칙이고요. 요거에 의하면 자 우리가 이제 본 함수들의 단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애초에 A에서 연속이고 미분한 가능한 애들은 더 건드릴 게 없는데 요 지점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존재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경우 요런 fx를 내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fx 곱하기 gx를 이제 만든다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여기다 x-에 한 번만 곱하지? 그러면 연속은 돼요. 근데 미분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요 fx에다가 x-a를 두 번 곱하면 연속은 아까 됐고요. 이제는 미분도 가능해진다 이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두 번 곱하면 된다. 네. 오케이? 그리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점근선 타고 올라가고 요런 그래프일 수 있죠. 요런 경우에는 fx에다가 x-a를 한 번 곱한다고 해서 얘가 연속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연속이 안 되니까 미분도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얘가 연속이 될 때까지 충분히 많이 곱해줘.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야? 이게 얼만큼이야? 얘가 이제 식이 x-a분의 k 요런 거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n번 중첩되어 있는 요런 상황이라면 이게 몇 번 곱해야 되냐면 n보다 한 번 더 해줘야 돼. n번 곱하면 이제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해줘야 연속이 되는 거야. 연속만 되는 거예요. 연속. 이렇게 하면 연속까지만 되는 거고요. 미분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뭐야? fx가 x 빼기 3분의 1이랑 x 플러스 1이었어. 여기다가 너네가 x마 3을 곱해봐. 어떻게 돼? 그럼 여기는 1이 되겠죠. 여기는 x 플1 곱하기 x마 3이 되겠죠. 이게 3보다 작을 때고 이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을 때 좌극한 우극한 보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잖아. 근데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러니까 하나 있을 때 하나 곱하면 뭐가 안 돼? 연속이 안 돼. 이게 만약에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어. 그러면 두 개 곱해도 뭐가 안 돼? 연속이 안 돼. 그래서 저기 중첩돼 있는 것보다 몇 개?
한 개 더 곱해야 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한 개밖에 잘 안 나와.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연속이 되는데 여전히 미분은 안 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연속이 됐네. 몇 단계가 됐네? 2단계가 된 순간 여기서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분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치 법칙은 연속이 될 때까지 때리고 계속 때리고 한 번 더 때려서 미분 가능. 요게 이제 기본 폼인 거야. 기본 폼.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한 가지만 더. 얘가 연속이야. 아니 연속이 아니야. 극한값이 존재해. 그냥 값만 혼자 다른 데 있는 거야. 이런 모양이어도 되고 요런 모양이어도 상관없어. 요런 모양이어도. 요런 상태라면 좌극한과 극한이 한 군데로 모여있는 상태라면 원래라면 망치 법칙에서 이 망치질을 충분히 곱하고 거기서 한 번 더 곱해서 미분 가능이었는데 얘는 한 번만 곱해도 미분이 가능해진다. 요 얘기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망치질을 여기다가 할 거야. 여기다 망치질을 할 건데 한 번 곱해서 연속, 한 번 더 곱해서 미분 가능. 얘는 n번 곱해서 보호막 깨버리고 정도는 없애버리고 거기서 한 번 더 곱해서 연속 만들고 거기서 한 번 더 곱해서 미분 가능 만들고. 근데 얘는 망치질을 할 때 저거 구슬 하나기 때문에 곱하는 순간 얘도 펼쳐지고 얘도 들어간다. 네. 그러면서 미분 가능까지 그냥 돼버린다. 요게 이제 망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 너무 그래서 인주는 안 좋아요.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의심. F 자 아까 F 곱하기 G 곱하기 H의 도함수 얘기했었죠. 이게 어떻게 된다? FGH가 있는데 얘네를 하나씩 미분하면 된다고 했죠. 이 검정색 잘 안 나오니까 내가 하나 가져올게. 안녕히 계세요. 캔. 뭐 했지? 그럼 파오는 거 그랬어. 자, 이게 왜 성립할까요? 이거 사실 증명해야 되거든. 아까 곱미분 2개짜리 증명했지. 2개짜리 증명했지. 네. 잠깐 봐봐. F 곱하기 G라는 함수와 H의 도함수를 구해보자. 좋습니다. 어떻게 돼? 맞습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죠. 맞습니다. 근데 앞에 거 미분이 뭐야 이게? F 프라임 G 더하기 F G 프라임인데 거기 H가 곱해져 있는 거죠. 이걸 전개하면 이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귀납적으로 확장 가능하겠죠. 네. n개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얘들아, 너네 x 더하기 3x 더하기 2의 5제곱의 도함수가 뭔지 아니? 당연히 알죠. 도함수. 요 저 알아요. 어, 4. 저거를 오를 앞으로 내리고 내리고 그냥 4. 3x 더하기 2의 4. 4제곱 곱하기 다음에 곱하기 3. 그쵸. 이거는 뭐냐면 이 함수를 그냥 x의 5제곱처럼 생각을 해서 반짝하지만 전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한 거야? 속미분을 한 거야. 이거는 비정에서 배우는 방식이야. 저런 게 근데 있어요. 수투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야. 맞습니다. 아니죠.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거의 도함수는 곱의 미분법을 이용한 거야. 봐봐. 3x 더하기 2의 5제곱이라는 거는 이게 몇 개인 거야? 5개 있는 거죠. 네. 다 똑같은 함수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확장되는 걸 보니까 5개짜리 미분은 어떻게 합니까?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거 그대로. 두 번째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세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네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 다섯 번째 미분, 나머지 그대로인 거죠. 오 예스. 그죠? 그래서 사실 3x 더하기 2의 5제곱의 도함수를 5 곱하기 3x 더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요거에 의하면 이거예요.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근데 그게 몇 개? 5개. 뭐가 달라요? 5와 3의 위치가 다르죠. 맞네요. 그치? 원래는 이거야.
투에서의 방식은 이거야. 근데 어차피 너네 미적 가서 뭐 할 거야? 오이시. 이거 할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그러면은 왜 속미분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근본이잖아요. 이렇게 쓴 애들 다 점수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아니야. 가까이. 이걸 할 건데 왜 속미분을 해야 되냐?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곱미분 했을 때 각각미분해서 하면 안 된다 그거 얘기했었죠. 네. 그 방식으로 먼저 얘기해 볼게. 만약에 여기에 3차식이 있고 그거에 4차식이 있는데 이거의 도함수가 겉미분하고 끝이라면 이렇게 됐겠죠. 예. 그치?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하면 차수는 몇 칸만 내려가야 되냐면 한 칸만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12차식이잖아요. 얘는 몇 차식이죠? 9차식이죠. 잘못됐죠. 예.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마침 속미분을 하니까 뭐가 되더라? 오. 플러스 2차가 되는 거죠. 이별. 11차가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가 한 칸 내려오잖아. x12제곱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가 12가 돼야 돼. 근데 쌤 지금? 지금 성미분을 배웠었어요. 지금 12가 되죠? 몰라. 내가 기본을 수업을 내가 안 해가지고. 배웠어? 근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을걸? 선생님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명했을걸? 근데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울 건데.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죠? 12도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된다. 근데 이건 증명은 아니잖아. 예. 그럼 사실은 뭘 해야 돼? 이거는 사실 엄밀성이 90%짜리 10%가 엄밀하지 않은 증명인데 그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딱 적절한 증명이에요. 자, 우리는 결국 이거에 뭐가? 이거에 도함수가 겉부분을 미분한 다음에 F 안에 GX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겉부분을 미분한 다음에 속에 있는 GX를 미분한 것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수투 수준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의 도함수도 똑같아. FG X 더하기 H 빼기 FG X죠. 요렇게 해야 X 더하기 H랑 X에서 이제 차이가 되는 거고 그걸 뭐로 나눠야 되냐면 H로 나눠야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 계산을 우리가 앞으로 엄청 많이 할 건데 사실 우리가 평균 계산을 할 때는 뭐 요거에 있는 속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전체적인 도함수로 보겠지만 F 관점에서 보자면 너가 동그라미, 너가 세모니까 분모에 누가 있으면 돼? 동그라미 빼기 세모가 있으면 되지. 아이또 그러니까 요 H를 잠깐 옆으로 싹 이렇게 빼놔. 그리고 여기다 뭘 써? 동그라미 빼기 세모를 이렇게 써주면 이것도 여전히 지금 뭐예요? 도함수의 정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G X 더하기 H GX 여기도 GX 더하기 H GX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뭐가 됩니까? G 프라임 X 속미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볼 건데 잘 보세요. 얘는 GX에서의 함수값과 GX 주변에서의 극한값이거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값은 뭐냐면 GX에서의 도함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속미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같은 x 3x 더하기 2의 5제곱을 도함수를 구한다. 일단 그냥 다항함수 미분하듯이 하고 근데 속미분을 꼭 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만약에 여기에 x제곱 더하기 1의 5제곱이야. 얘를 미분하면 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 이게 겉부분 미분한 거고요. 속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하기 2x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수투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이거는 미적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곱미분이지만 그냥 어차피 미적에서 쓸 거기 때문에 저렇게 알고 써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개념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거의 다 끝났다고. 근데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면 지금 유형을 나가야 되니까 개념을 마저 얘기할게요. 자, 심하여 이번엔 뭐냐면 심화 중이죠, 심화. 그래프의 볼록성. 뭐라 그래? 볼록살? 볼록성. 이네가 뱃살. 자, 근데 볼록성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봐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들 한번 얘기해요. 여기가 fx야. 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볼게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판단할 거냐면 위로 F 프라임 볼록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가 위로 볼록이란 말을 수투에서는 하지 않고요. 네. 수투에서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f 프라임 a보다 F 프라임 f 프라임 b가 더 작다. 작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저쪽 얘기하면 요건데 여기서 얘기하면 요거지. 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 A가 커 B가 커? 아님 B. B가 크잖아. 네. 큰 걸 넣었는데 작아졌네? 네. 도함수가 감소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 도함수가 감소하는 게 위로 볼록인 거야. 도함수가 감소. 맞습니다. 안티모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 A 플러스 뭐라고 할까? 참 너무 맛있다. fx 더하기 하나 더 넣을게. c 하나 더 넣을게. 그러면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f 프라임 여기를 b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 되는 거 맞니? 맞습니다. 요거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 빼기 a 분의 f b 빼기 f a 리미트 안 치하는 거야. 네. c 빼기 a 분의 f c 빼기 f a. 자, 지금 어떤 값이 고정이 돼 있어? 그 값도 x a b c 중에 a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왼쪽을 고정했을 때죠. 네. 왼쪽을 고정했을 때 요 식은 뭐예요? 요 기울기죠. 예. 요 기울기고 요 기울기죠. 봐봐. 이거를 이제 B랑 C로 지금 점점 찍혀 좀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요렇게 내 손이 이제 요렇게 늘어나잖아. 기울기가 요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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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어떻게 돼? 내려가고 있지. 네. 그러니까 도함수가 감소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고 지금처럼 왼쪽이 고정돼 있으면 값을 뒤로 보낼 때마다 점점점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써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을 고정할 수도 있거든. 오른쪽을 고정할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C 빼기 A, FC 빼기 FA, C 빼기 B, FC 빼기 FB. 그럼 이제 이쪽을 딱 기준 고정해놓고 이제 보겠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2. 요때 기울기보다 점점점 이것도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음. 맞나요?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우기보다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실 이게 핵심인데 FA와 FB의 합 평균 평균. 이게 뭐예요? 오 이거 증가하고 있으면 뭐고 자, 감소하고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을 평균이니까 지금 요 값과 요 값의 평균이니까 여기 딱 가운데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FA죠? 이거 C. 얘가 FB죠? FC죠? FC. sorry. FC 서울. FC가 이게 FA랑 FC니까 얘가 뭐야? 얘가 Y 평균인 거지. 함수값의 평균인 거지. 그치? 네. 근데 이거랑 뭘 비교하냐면 네. F에다가 2분의 A 플러스 1 대입해. 이건 뭐예요? A 지금 B가 너무 중점같이 생겼으니까 살짝만 옆으로 비워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요거에 가운데를 대입하겠다는 거지. 네. 그럼 그 대입한 값은 여기 있는 거잖아. 이게 뭐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하면 Y 평균 Y 평균. vs vs X 평균을 X 평균을 대입하는 거. 대입한 요거를 비교했을 때 지금 누가 더 커요? 거. 제가 더 큰. 오른쪽. 오른쪽이 더 크죠? 맞습니다. 이게 볼록의 사실 정의거든. 네. 얘가 왜 위로 볼록인가요? 라는 증거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대입한 것이 크면 위로 볼록이야. 맞습니다. 대입한 게 작으면 아래로 볼록이야. 뭐랑 비교했을 때? y 값의 평균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함수 값의 평균이 조금 더 맞겠지만 f 평균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면서 함수 값들의 이 함수 이 점들의 y 평균과 x 평균을 대입한 걸 비교했을 때 대입한 게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왜 아래로 블록이냐? 너네가 어떤 두 점을 딱 골라. 두 점을 딱 골랐을 때 x 평균을 대입한 건 여기 있죠. y 평균은 여기 있는 거죠. 대입한 게 더 밑으로 내려가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야. 그러면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많잖아요. 얘가 어디까지는 위로 블록이고 어디까지는 아래로 블록이죠. 그렇지? 그게 요 가운데인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두 점들을 고르면 너네가 고른 두 점을 대입한 건 위에 있고 평균은 아래에 있죠. 대입한 게 위에 있으니까 위로 블록. 여기도 대입한 게 위에 있으니까 위로 블록. 대입한 게 위에 있으니까 위로 블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쪽은 어때? 이쪽은 y 값의 평균은 여기죠. 그리고 평균을 대입한 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돼 이렇게. 그러니까 대입한 게 아래에 있으면 아래로 블록 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잘은 안 나오지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내분의 표현처럼 f m 플러스 n 분의 m a 더하기 n c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야? 내분점이 내분점. 요거랑 m 플러스 n 분의 mfa nfc 이게 뭐 한 거예요? 이건 NFC. 이건 아까처럼 중점을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n 대 m입니다. n 대 m. m 대 n이 아니고 n 대 m. n 대 m 내분점 y 값의 내분점과 그거를 대입한 것을 비교했을 때 대입한 게 작다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와. 알겠니? 1시간 25분. 근데 어쨌든 5번은 거의 안 나올 거고 너네가 잘 봐줘야 되는 건 요런 표현들이에요. 요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볼록성의 표현으로서 문제에서 판단이 되고요. 그래프를 안 주고 식을 줄 거거든. 예. 식을 줬을 때 요거로부터 상상을 하는 거야. 봐봐. 이게 거꾸로 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 여기가 지원이 옆에 봐봐. 앉아. 자, 지금 ABC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너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 예. ABC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지지. 네. 그럼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자 여기 있을 때 접선 기울기 요런데 여기 있을 접선 기울기가 요렇고 예. 저 끝에 있을 때 손이 부족한데 어. 저 끝에 있을 접선의 기울기가 이건 이렇게 됐다면 위로 볼록인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치? 근데 이게 지금처럼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고 여기서 이렇고 이렇고. 여기서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래도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는 줄어들고 있지. 그리고 이 그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지. 네.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야?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너네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는 거는 이 x 값이 커짐에 따라 접선의 기울기가 요랬다가 요랬다가 요래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럼 얘는 뭐야? 아. 얘는 조금 더 생각하기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어느 한 점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네. 여기까지 보냈을 때 기울기가 있는데 그때보다 멀리 갔을 때 기울기가 더 작아졌다면 이 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야. 내가 FC를 고정을 했을 때, 요 값을 여기로 고정을 했을 때 네. A가 더 멀고 잠깐만. 여기. A가 더 멀고 B가 더 가깝잖아요. 멀리 있을 때가 기울기가 더 크고 가까이 왔을 때 기울기가 더 작아졌다면 연결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잠깐만. 반대로 얘기했네. 하여튼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보면서 상상하면서 얘가 위볼인지 아볼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두 점을 찍어놨는데 요거를 대입한 함수값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점이랑 여기 점이라고 해봅시다. 이 두 점의 y 평균은 무조건 중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잖아. 네. 그리고 여기는 2분의 f 더하기 f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다 평균점이거든. 근데 이거를 대입한 값이 더 크다는 말은 실제 점은 그거보다 위에 찍혀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진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네. 지금 25분이 살짝 넘었는데 살짝이 아닌데요. 몇 분인데? 29분 가는. 살짝 넘었네 살짝. 20분 가는. 쉬는 시간이 절반.